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그중에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잠시 중단됐었던 공통수학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들은 여기 나와 있는 다항식과 연산,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두 번째 대단원에서는 복소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를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중단원인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울 텐데요. 이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또 소단원으로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선 왜 또 하필이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보아하니 1차, 2차, 3차, 4차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4차에서 멈춥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1차, 2차, 3차, 4차까지는 대수학적인 방법으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해, 즉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4차까지는 있습니다. 5차부터는 19세기 수학자 노르웨이의 아벨이 5차 이상 되는 다항함수의 일반 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5차 이상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아냅니다. 뉴턴의 방법, 뉴턴's method라는 게 있는데요. 캘큘러스 부분을 공부하시고 나면, 특별히 이제 미분 파트를 공부하실 때 뉴턴이 어떻게 해서 5차, 6차 그 이상의 차수들의 솔루션, 근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되는데요. 아무튼 1, 2, 3차로 끝낸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는 중학교 때 배웠고요. 2차는 이 대단원에서 앞서 영상에서 쭉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3차, 4차를 묶어서 뭐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좀 배울 예정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요. 도대체 방정식이 뭐냐는 겁니다. 방정식이란 말을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방정식을 풀으라는 문제를 수도 없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 방정식을 왜 푸는지,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또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보면 참 특이하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이런 1차 방정식인 선형 모델,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이 quadratic function, 그리고 3차, 4차로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긴다고 합시다. 뭐 이게 제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예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드는 예인데요. 이 회사의 시간과 매출의 상관관계를 이윤이죠. 이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고 한번 해보죠. 회사가 시작을 하면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이 마이너스, 즉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좀 알려지면서 이윤이 파지티브로 돌아왔어요. 장사가 이제 좀 꽤 됩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좀 되는 구간에서 이 회사가 새롭게 공장을 확장했어요. 물건을 좀 더 많이 찍어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장 짓는데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윤이 마이너스로 돌아가겠죠. 그럼 갚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새롭게 증축한 공장에서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 회사에 대한 인지도도 좋아져서 이윤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구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회사 오너 혹은 이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텨야 되니까요. 그죠? 그때까지 잘 버텨서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윤이 파지티브로 돌아와서 회사가 이윤을 창출해내는 좋은 기업으로 다시 이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도 좋고 좋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나타내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을 3차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엇이 네게티브고 파지티브고 네게티브라는 것은 이 x축을 만나는 이 솔루션 혹은 근이라고도 하고 해라고도 하고 x절편이라고도 하고 또 지로라고도 하죠. 이 점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14라고 할까요? 그러면 회사가 처음에 생긴 지 1년 동안에는 마이너스였다가 5년 동안 쭉 성장을 하다가 다시 공장을 짓고 마이너스로 돌아왔지만 회사가 생긴 지 한 14년째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없이 이윤을 꾸준히 창출해내는 회사가 된다. 그런 어떤 상황을 모델링할 때 이 점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어디서 네게티브인지 어디서 파지티브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3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가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느 구간에서 올라가고 어느 구간에서 내려오고 또 어느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지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값, 최소값이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다항식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수가 적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1차 같은 경우는 대단히 쉽죠. 2x 플러스 5가 25다. 뭐 이걸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2배에다가 그거에다가 5불을 더했더니 내가 25불이 됐어요. 내가 얼마 있었니? 또 암산으로도 금방 구할 수 있어요. 25불에다가 5불을 뺀 게 내가 있던 돈의 2배니까 내가 있던 돈은 10불이네 라고 이게 금방 구할 수 있겠죠. 2차 방정식만 되더라도 그게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제곱하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4배를 누가 줬고 거기에다가 엄마가 또 5달러를 줬더니 25불이 됐어요.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머리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풀면 내가 원래 얼마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답하려고 이런 방정식과 함수를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되고 중요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 x축을 만나는 값들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푸는 스킬들을 찾아낸 것이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아시다시피 차수가 올라가고 유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모든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단원, 첫 번째 단원에서 제가 뭘 했죠? 그렇죠.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런 걸 배웠는데 여기서 배웠던 스킬들이 지금 3차와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3차, 4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다항식 문항으로 돌아가셔서 이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를 분명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따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항식에 대한 영상도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두 번째 중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만들어 놓은 영상들도 꼭 좀 봐주셔서 3차와 4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좀 잘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이 값 전체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다가 2배, 거기다가 5불을 더했더니 25불이 됐어. 그럼 내가 원래 있던 돈이 얼마야?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푼다는 얘기랑 이걸 푸는 얘기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0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 것이 이렇게 질문했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제곱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에 4배를 더하고 그리고 엄마가 5불 더 줬더니 25불 됐어. 그 x를 찾는 것이 결국은 이 식을 풀어서 x값을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x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 기술들을 배운 다음 이 x값들을 찾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분 적분을 하게 되면 요 값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을 찾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네게티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포지티브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부등식 영역에서 다루게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x1보다 작은 쪽에서는 네게티브, 그죠? x1과 x2에서는 포지티브, x2와 x3에서는 또 네게티브 됐다가 x3보다 클 때는 또 포지티브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방정식이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걸 물어보는 부등식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루어서 우리가 그 영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방정식을 푼다는 정확한 의미와 또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이제 3차,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테크닉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인수분해도 사용될 것이고요. 조립제법도 사용될 것이고 rational root theorem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어진 다항함수의 근이 될 수 있는 값을 이 최고차항의 개수와 이 상수항을 가지고 어떤 값이 이 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x 값들, 즉 이 그래프가 이 x축을 만나는 x 절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그 그래프 이론의 시작이 되었던 퀘니스베르크 다리 문제를 말씀드렸죠. 설명드렸죠. 거기서 오일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라는 거를 찾아내면서 그래프 이론의 시작을 잘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5차 이상의 함수에서는 일반 근을 구할 수 없다. 즉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벨이라는 수학자가 발견해냈어요. 그 아벨이 5차 이상의 다항함수에서는 근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찾아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5세기쯤에 이 3차와 4차의 근의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19세기에 5차 이상의 다항함수의 일반식, 즉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할 때까지 30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5차의 근의 공식을 찾으려고 거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마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한 업적이죠.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는 것보다 뭐 찾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오히려 찾아서 좋긴 한데 숙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6차는 어떻게 되나? 훨씬 복잡하고 힘들 텐데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6차 함수의 근을 찾기 위해서 또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만 배우는지,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서 그래 좋아요 x축을 만나는 값을 찾으면 그래 그래서 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이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 이어져서 여기 미래인 출판사에서 나온 수학 1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동기부여 받는 것도 중요한데 시험 성적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지금 수능도 봐야 되고요, 그죠? 학교에서 시험도 봐야 되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풀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정식을 풀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래서 근을 구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이 힘드시지만 기운 내시고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